보통 갑상선 호르몬 하면은 갑상선의 기능을 하고, 여성 호르몬 하면 여성 호르몬이 기능을 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많이 호르몬들이 기능을 하는데, 이 인슐린은 이 모든 호르몬들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자기가 하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호르몬도 열심히 잘 도와주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런 좋은 인슐린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몸을 아프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데,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당이 많으면은, 이 당이 많은 상태가 되면 몸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건강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많은 당들을 인슐린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세포에게 에너지 공급원으로, 이제 밥으로 전환을 시켜주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러고도 너무 많이 남았어, 당이. 그러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게끔 우리 몸에다가 적절하게 분배를 시켜서 저장을 시켜 놓거든요. 그때 우리는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내 몸 구석구석에다 저장을 시켜줘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이 친구들을 많이 없애줘야 되니까. 근데 너무 많은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되면요, 인슐린이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우리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거기서 해달라고 하는 역할은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봉사 인원이 100명이 왔어. 그러면 서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슐린이 너무 많아진 상태가 몸에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라는 내 몸이 약간 멍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인슐린 저항이 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세탁기가 막 깨끗하게 세탁물을 세탁해 주잖아요. 그럼 세탁기가 고장난 상태는, 깨끗하게 세탁을 못하는 상태가 세탁기가 고장난 상태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당을 깨끗하게 처리를 못 해주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슐린이 약간 좀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죄송해요. 저희 강아지가 많이 좀 시끄러웠더라. 잠깐만. 음. 그래서 이 세탁기가 살짝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럼 아까 인슐린이 했던 역할들이 보면은 세포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많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조율을 하기도 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잠시만요. 저희 호미야, 안 돼. 죄송해요. 그래서 당이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고장났다는 상태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인슐린이 원래 해줘야 되는 기능들을 못하고 있는 걸 그냥 우리가 그냥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이런 부분들에 이런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혈관성 치매라든지 뭐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파킨슨병도 되게 많고, 편두통이 오고 막 갑자기 이유 없이 그냥 온몸이 그냥 아프고 신경이 그냥 아프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슐린 때문에도 생기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고혈압, 동맥경화증,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제대로 못 해주는 게, 아까 세포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관벽도 되게 두꺼워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도 생기고요. 당연히 이제 뭐 몸이 뭔가 이런 것들, 세포들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피부 쪽에 여드름이 더 심해진다던가, 우리 쥐젖 진짜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이게 피부 있는 겉에 있는 각질 세포들이 이 인슐린 저항에 의해서 막 커지게 되면서 쥐적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 쪽, 근육 쪽에도 문제를 많이 시키고 뼈 쪽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떠다니는 포도당을 우리 몸 장기나 아니면 세포에다가 분배를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포도당이 저장되는 곳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은 이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너무 많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근육에 축적이 돼버리면, 근육은 자체적으로 인슐린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더 이상 당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근육량을 감소시켜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 인바디 재보면은, 이제 다들 인바디 한 번씩 재보셨죠? 인바디 재보시면은 근육량이 많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그 근육량은 진짜 근육량이 아니고 그 사이에 껴져 있는 지방량이, 함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량은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지방만 녹여서 나오는 게 정말 건강한 다이어트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근육에 많아지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 지방을 축적을 덜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지방을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육을 만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근육을 빼버려요. 그래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오랜 기간에 심한 상태로 있게 되면은 근육량이 점차 감소를 하게 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유관절염이라고 그래서 연골 먹이가 건강한 포도당인데 인슐린이 이제 높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을 공급을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포도당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너무 과식을 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먹이를 주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연골에다가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관절 연골이 계속 말라들어지면서 이제 관절과 관절이 만충작용을 해주는 연골이 기능이 없어지니까 뼈와 뼈끼리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때 찌꺼기들이 생기는 이제 요상 같은 찌꺼기들이 생기면서 관절 마디마디에 쌓여서 통풍 같은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장에도 무리를 줘서 신부전, 심하면은 이제 신장 결석을 넘어서서 신장의 과부하가 걸려서 신부전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식기능 쪽으로 갔을 때 여자분들 요즘 불임, 난임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이런 거 애기들도 이제 힘들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 인슐린이 많이 이제 분비를 되게 되면은 태아가 이제 커갈 때 우리 몸에선 자연스럽게 당을 축적시키고 혈관도 만들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인슐린 저항이 살짝 올라가요. 그랬다가 이제 출산이 되면서 다시 정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를 갖기 전부터 이게 인슐린 저항이 높으신 분들은 이게 당뇨병 형태로 전환이 되고요. 그렇게 출산이 된 후에도 이 당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인슐린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당뇨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를 하고 암세포의 가장 큰 먹이가 또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당도 인슐린이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니까 세포가 커지고 암세포가 증식이 되고 거기다가 포도당 먹이까지 주는 악순환의 반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방암, 자궁암, 전립腺암, 대장암 진짜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슐린 저항에 의해서 생겼다라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만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세포수를 크게 만들고 세포수를 증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에 이제 걸리신 분들은 당을 이 세포에다가 막 당을 축적시켜요. 지방 형태로. 지방 세포를 막 커지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게 커질 만큼 커졌으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은 어쨌든 당을 많이 처리해줘야 되니까 이 세포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포 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지방세포수가 이따시만한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비만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이거를 기억을 해요. 이 크기와 이 지방세포수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감량을 했다, 몸무게도 감량이 됐고 다 감량이 됐다 하더라도 이 유전자적인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을 조금만 관리를 안 해주시면 다시 원래 크기대로 돌아가고 원래 수만큼 커지는 거예요, 지방세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 정보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를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뒤에 가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난임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나 아니면 아기를 원하시는 부부들이 요즘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 이 난임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게 아니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해서 건강한 남자를 생성하게 해주고 남자분들도 건강한 정자를 생성할 수 있게끔 성호르몬을 제대로 잡아주면 되는 건데 이게 왜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막히냐면요. 인슐린 저항이 걸리게 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통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로 지속을 하고 있다가 생리 주기에 맞춰서 이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을 시켜서 쓰는 게 이제 여자들의 몸 생리 상태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이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키는 걸 막아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를 만드니까 건강한 난자를 생산할 수 없고 난자를 배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포를 이제 크게 만들기도 하고 세포수를 증가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안 좋은 무록 같은 거, 안 좋은 무록 같은 게 난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그래서 불임의 대부분이 이 증후군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난소 자체에 난소 기능을 못하게끔 물주머니 같은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이 호르몬도 분비가 안 되고 그리고 난자도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난임이 되는 거라서 이 인슐린 저항은 아이를 갖기 전에도 반드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되게 위험한데 남성분들은 보통 지방이 축적되면 내장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하는 역할은 난소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성호르몬을 변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난소 기능을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이제 태생적으로 체지방이 조금 높게 태어나잖아요. 그게 내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난소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은 이 지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지방이 난소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인데 난소가 생긴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 덩어리로 살고 계신 남성분들은 이 남성 호르몬이 다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건강한 정자가 생성이 되지 않고 발기부전도 일어나고, 그리고 정자가 생성된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꼴이 없는 정자, 이런 정자들이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현대인들의 식습관 때문이라도 내장지방, 체지방이 안 높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뇨라고 해가지고 몸에 혈당 검사를 해서 당 수치가 높아서 당뇨, 그래서 나는 인슐린 저항이다, 이게 아니라 당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방이 많은 상태 자체가 인슐린 저항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엄마나 아빠 이렇게 인슐린 저항이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정말 무서운 건데요. 이 인슐린을 저항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당 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다 이제 소화 비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엄마 아빠로부터 인슐린 저항성 물려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가지신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10대 이후에 비만의 몸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성조소증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가슴이 나오고 생리를 하고 변성기가 오고 수염이 나고 이런 것들이 성조소증이 일어나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받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저소증이 아이들에 걸리게 되면은 원래 사춘기를 겪어야 되는 제2차 성징이 나야 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앞당겨졌기 때문에 몸에서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플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또 비만의 확률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의 건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건강까지 물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인슐린 저항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일단은 한국 사람들은 주식이 밥이잖아요. 근데 밥인데 간식으로 탄수화물을 먹어요. 밥을 먹고 간식으로 빵을 먹고 떡볶이를 먹고, 그쵸? 간식으로 만두를 먹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세기가 우리의 몸을 태초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간의 진화론적인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가 실제로 곡물 시기를 하기 시작했던 건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서부터 탄수화물 시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귀리, 조 이런 거를 생산해서 먹다가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쌀밥이라는 걸 먹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쌀밥도 그때 당시엔 양반가들이 먹는 귀한 음식이었지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정제되어 있는 이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 자체가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급격히 혈당을 떨어뜨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밀가루, 안 좋은 탄수화물들이라고 하죠. 정제 탄수화물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급격히 혈당을 올리고 급격히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인슐린도 덩달아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가 나중에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인슐린은 나가야 되는 거야? 나 지금 나갈 차례야? 아닌가? 나갈 차례야? 아닌가?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냥 마구마구 막 그냥 일단 다 나가. 인슐린 너 일단 다 나가. 이러고 다 내보내고 얘네들 다 나간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그럼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슐린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MSG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인슐린 저항이 1g을 먹을 때마다 15%씩 증가된다고 나와 있어요. 연구 결과가. 근데 우리가 뉴스 이런 데서 보면은 MSG를 먹었을 때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아직 통계학 자료가 그렇게 불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아직 쌓여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로는 MSG를 먹었을 때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지금 계속 축적이 돼가고 있고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지금 발표가 되면서 1g당 15%씩 인슐린 저항을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MSG나 설탕 같은 감미료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혈압을 올린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을 올리니까 나트륨 먹지 말아야지 이러신 분들 아직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너무 나트륨을 안 드시거나 너무 밥을 안 드시면은요, 우리 몸은 일단 살아야 된다는 기전이 딱 발현이 돼요. 나 내 몸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혈당을 축적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막 분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몸의 세포에다 막 주려고 들어오는 혈당은 없는데 인슐린만 계속 분비되는 인슐린 저항 상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식사도 안 좋고 정말 영양가 있는 균형 있는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노화와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화가 돼도 세포가 너무 노화가 빨리 진행이 돼도 인슐린 저항에 걸리고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인슐린 저항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인슐린 저항을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겠죠. 그리고 석유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합성 계면활성제, 우리 샴푸, 세탁세제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주방세제,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석유 화학 물질들이나 화장품, 우리 미네랄 오일 같은 많이 들어있는 화장품들 자체도 경피독으로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을 올리게 되고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잖아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잖아요. 하다못해 스트레스 받고 자면은 꿈도 막 악몽으로 꾸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올리게 되고요. 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몸에 있는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찐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잠을 못 주무셔도 인슐린 저항에 걸리고요. 당연히 이제 에너지 소비를 못 하니까 운동을 안 하고 활동량이 적으신 분들도 우리가 인슐린 저항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딱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누구나 하는 루틴 아닌가요? 이런 식사를 하고 이런 물건들을 쓰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운동도 잘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고, 이거는 현대인들이 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인슐린 저항성이 되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빼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슐린 저항 관리를 하시려면은 당연히 식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충분히 드셔야 되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 때문에 생긴 내 몸의 염증 상태들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체중 조절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회원님들은 위드 헬시 통해서 지금 식습관 개선하고 계시고요. 생활 습관 개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빼독 통해서 우리 티알미와 빼독을 통해서 스트레스랑 체중 조절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빼독하고 티알미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이제 잡아주잖아요. 항염 작용을 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세포 노화도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2주에 한 번씩 하죠. 빼독 라이브. 거기서 저희 같이 운동도 하고 레시피도 같이 공유받고 이렇게 건강상식도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 몸을 습관 성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거예요. 좋죠? 좋지 않나요? 저도 이 헬시 클럽을 통해서 원래 제가 100kg였어요. 100kg였다가 인슐린 저항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던 사람이고 저는 소아비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아비만이었고 비만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간호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형 비만 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렙틴 그렐린 호르몬을 연구하기도 했고, 같이 뭐 그런 이런 비만 수술 같은 것도 초기 집도를 또 같이 진행을 시키고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만에 조금 진심인 거예요. 소아비만이라서 이 비만 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슐린 저항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요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이라는 성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가 되면서 제가 해결이 안 됐던 해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 스르륵 풀리더라고요. 인슐린 저항에 의해서 세포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더라는 거죠. 특히 비만 세포가. 그래서 소아비만 아이들은 비만 유전자를 이렇게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일단 비만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이 비만 유전자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거를 우리는 계속 요요라는 현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빼독과 티알미가 이 유전자 정보를 바꿔준다는 거,
에이지락을 통해서 이 유전자 정보를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식습관, 생활습관의 개선을 통해서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중간에 흐트러지지만 않으신다면. 근데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몸을 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TRM이랑 TRIT 지금 둘 중에 하나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TRM이는 약간 초점이 되는 시점이 조금 달라요. TRM이는 내 현재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TRIT는 그동안에 쌓여있던 나의 과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RM이는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혈당과 인슐린이 컨트롤 안 되는 부분, 뭔가 염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내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혈관 청소가 너무 안 돼서 막 고혈압이 막 뜬다든지, 이런 내 현재의 상태를 완화시켜주면서 예전에 쌓여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고요. TRIT는 과거의 나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이 쌓여 있는 부분을 해독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체질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있는 문제들이 서서히 없어지게끔 도와주는 게 TRIT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전을 봤을 때는 TRM과 TRIT 두 개가 다 필요한 상태죠, 사실은. 현재의 나도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동안 나를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는 과거도 집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TRIT와 TRM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엄청난 프로모션이 열렸습니다. TRM과 TRIT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열려버렸어요. 유스킨 본사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유스킨 본사가 그냥 미쳤어요. 제가 왜 미쳤다고 표현을 드리냐면요. 제가 하나 이제 공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이번에 우리 챌린지가 하나 뜨는데 저희가 본사 챌린지가 하나 뜨거든요. 이게 뭐냐면 체지방을 6%를 감량을 하게 되면은 사은품을 받는 그런 챌린지예요. 살도 빼면서 건강할 수 있는 그 사은품을 받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TRM이 2세트나 아니면 TRIT 한 세트를 가지고 이 챌린지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지방 6%를 감량하게 되면요. 무료 TRM를 2세트를 줍니다. TRM를 2세트를 주고요. 그리고 나와 같이 이렇게 6%를 감량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3명이 모여서 팀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팀은 각각 이제 컨셉들 아니면 나에게 이 TRIT나 TRM을 소개해 주신 분들이 이 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6% 빼는 데에 집중을 각자 하다 보면은 이 팀이 전체 6%를 감량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려 점프 스타트를 2박스를 주는데 TRIT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점프 스타트를 먹고 싶고 사고 싶고 했는데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동안 내 체지방하고 내장 지방을 빠르게 녹여내주고 인슐린 저항을 빠르게 잡아주는 이 점프 스타트의 매력을 다들 푹 빠져있기 때문에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이 점프 스타트. 이 TRIT가 끝나고 나서 이 점프 스타트의 사랑이 아직 안 끝나서 이별의 준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그렇게 되게 중요한 점프 스타트를 2박스로 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챌린지에 참여하기 위해서 TRIT 2세트랑 TRM이 2세트랑 TRIT 한 세트 둘 중에 하나만 구매를 해도요. CFS라고 하는 이 체지방을 빠르게 녹여주고 근육량을 올려주는 한마디로 그냥 내 몸의 기초대사량을 바꿔주는 이 CFS를 무려 2박스로 줍니다. 본사가 미쳤다고 표현할 만하죠? 진짜 미쳤어요. 제가 지금 TRM도 아니고 TRIT가 2년 연속 대한민국 1위가 됐어요. 그것도 입소문만으로 1위가 됐어요. 그래서 본사가 라디아 잔치를 벌이자 이러고 그냥 팍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내 몸을 위해서 TRM과 TRIT로 지금 계속 몸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쌓여있는 인슐린 저항도 많을 거고 아직 처리해야 되는 해독 독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세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이어서 가시면서 이런 사은품까지도 같이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에서는 건강할 준비를 지금 마치고 있는 상태고요. 살을 빼려고 하는 내 몸의 준비 단계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서 막 그때부터는 막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어서 가시면 정말 빠르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본사가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공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떠셨어요? 강의를 들어보시고 나서. 정혜연님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신데
강의 들어보고 좀 어떠셨나요? 음소거 잠깐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이크 부분 눌러주시면 네. 네, 됐어요. 네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공부가 됐네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어떤 부분이 너무 확 와닿던 부분이 있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당뇨이셔서, 어, 저희 진짜 엄마가 당뇨이신데, 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요즘 당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어떠냐고 그랬더니, 뭐, 아무렇게 그냥 막 먹고 뭐 막 살지 뭐 그냥 아니면 죽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 좀 연세는 속상하셨겠다. 예,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음, 마이엣지 제가 지금 네네. 제품은 경험은 했어도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어떤 제품이 어떤 효과인지 뭐 이걸 잘 모르는 상태예요 아직. 근데 마이엣지 마이엣지 마이엣지가 그 혈당 조절이 네.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는 잘 들었는데 들으면서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를 좀 먹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느라고 심각했어요. 아, 맞아요. 저희 음, 아버지는 방광암이시거든요. 지금 현재 음, 방광암이시고, 처음에 방광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어, 그 암세포 자체가 너무 재발이 잘 되는 암이어가지고, 그 암세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꼭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암세포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 되게 굉장히 심각했죠. 집안 난리 났죠. 근데 제가 이제 메타랑 티그린이랑 뭐 이런 거 이제 암에 좋은 부분을 컨설팅을 해서 3개월 동안 관리가 들어갔고요. 그동안 암세포가 잘 관리가 돼서 5개월 차에 빼독이 들어갔어요. 저희 아빠랑 부모님 둘 다 빼독이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7개월 관리를 하시는 동안에 단 한 번의 재발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팔로업을 3개월마다 팔로업을 가시거든요. 3개월마다 가시는데 세 번째 병원을 갔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만큼 빼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지락을 통해서 유전자 정보를 바꿔내고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했던 세포들을 건강을 잡아주고 인슐린 저항도 잡아주고 사실 암 같은 것도 굉장히 인슐린 저항이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게 확실하다고 저는 100%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저희 아빠랑 엄마랑 배가 만삭입니다. 음, 인슐린 저항 사람들의 특징은 배가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00% 인슐린 저항이고 식단을 봐도 인슐린 저항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탄수화물. 설탕 들어간 거, 아이스크림, 뭐 그냥 달고 사시죠. 그래서 빼독을 통해서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요. 빼독이나 티아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식단하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실 분도 있어요. 특히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저혈당에 빠지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은 티아민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TRM. 티알라이티는 네네, 티알라이티도 너무 좋은데요. 그걸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티아미를 한 2세트 이번에 같이 하시면서 해보시면 참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이번에 네네 같이 한번 하셔서 사모님 목소리 너무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어머니랑 들었습니다. 혜은이랑 네, 꼭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해요. 영웅님은 좀 어떠셨어요? 들어보시면서 음소거 돼 있어요, 영웅님. 예, 아까 놀란 게 네, 10가지인가 10개 필요한데 100 얘기잖아요. 네네네. 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여튼 잘 들었어요. 아, 내 몸에 인슐린이 대거 출동을 했구나. 인슐린 부대가 네. 출동을 했구나. 인슐린 분단이 생겼다. 이렇게 느끼셨구나. 네. 지금 그 인슐린 군단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옆에서 지금 통해서 지금 잘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혈색도 진짜 많이 돌아오셨거든요. 네. 네, 좀 보시면서 쥐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없으세요? 이게 네. 쥐젖 있으신 분들은 딱 느끼세요. 빼도 끝나거나 티아민 세트 끝나잖아요. 2세트 끝나면 쥐젖이 없어진 걸 느끼세요. 아, 예. 저도 소화비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kg. 예. 목 쪽에 쥐젖이 엄청 났거든요. 여기 이런 데도.
네. 근데 빼독을 제가 3세트를 했어요. 3세트 하고 나서 쥐젖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 몸이 건강해졌다 생각했는데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없어졌구나. TRM이나 TR라이트나 기본적으로 기전이 혈당을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TRM이나 뭐 드시면서 힘드셨던 건 없으세요? 3월인가 4월에 TRM이 몇 점 나왔을 때 네네네. 그때 명현 현상이 많이 와가지고 좀 안 좋았어요. 그때. 예.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지금은 괜찮고요. 다행이시다. TRM이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끌어다 쓰니까 물을 특히나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네. 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유익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좋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네. 다음 주에는 빼독 라이브가 있어요. 아까 공지 드렸던 것처럼 운동도 같이 하고 식단도 같이 또 잡아보고 그리고 또 좋은 건강 상식 또 전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빼독 라이브에서도 같이 뵙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번 주에 다이어리 인증하고 우리 점심 인증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해주셨던 분 이번 주에 정말 깜짝 게릴라 정말 좋은 선물 드릴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각 반에 수상자분들 명단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저희 다이어리 인증하고 운동 인증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막 진짜 어디 가서 빡세게 PT로 막 30분, 40분 막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집에서 가볍게 그냥 걷기, 뭐 2, 30분도 좋고요. 뭐 그냥 나 복근을 좀 만들어 봐야겠어. 뭐냐 뭐 윗몸 일으키고 50개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가볍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운동을 인증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인증해 주세요. 네. 네, 그럼 한 주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와, 오늘 진짜 강의 너무 귀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간단, 명료, 완전 쉽게 설명을 이렇게 잘해주세요.